안녕하세요. 저는 뉴 브론즈 빌더를 성취한 진해에 살고 있는 전수미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뉴 브론즈 빌더를 성취한 소감은 스폰서님께서 옆에서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스폰서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은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고, 제 네트워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A7010을 통해 신뢰쌓기와 스폰서님과의 상담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저는 회계연도를 통해서 SP가 될 것이고, 그리고 스폰서님 그림에 맞춰진 멋진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기에서 사업하고 있는 2월 1일부 브론즈 빌더 윤하정입니다. 저는 전업주부이면서 친환경 아메이 제품과 회사의 철학을 좋아하는 20년 된 소비자였는데요. 여행이 좋아서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아메이에서 주는 특별한 여행과 보상이 너무 부러웠고 좋아하는 스폰서님의 50만원 연금 프로포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갱년기가 시작되었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미팅에 참석해서 뉴트리라이트 공부를 하고 좋은 제품을 애용하고 섭취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브론즈 파운데이션 2조를 완성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브론즈 빌더가 되었습니다. 제 목표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처럼 아메이 영웅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미에 사는 안은연 리더입니다. 저는 의류 사업 그리고 뷰티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CEO 겸 인플루언서입니다. 경제적인 시대 흐름에 따라 현실 점검이 이루어지던 중에 저희 가족들의 권유로 인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저의 회계연도 목표는요. 루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2021년 2월 뉴 브론즈 빌더를 성취한 황지원입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고 있다가 어린이집 학모를 통해서 아메이를 알게 되었는데요. 킨 요리 미팅을 통해서 같이 있던 팀원들과 스폰서님을 만나 뵙고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꿈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제 아이와 저의 남편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과 많은 걸 함께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제 회계연도 목표는 SP를 성취하는 것이고요. SP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고고 SP!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경인입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소비자로 아메이 제품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스폰서님으로부터 아메이 회사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전달받았고 정말 믿을 만한 회사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말 어려울 때도 성장하시는 리더님들을 보고 진짜 비전이 있는 사업이구나. 제대로 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글드림 그룹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잊고 있었던 나를 찾았듯이 나를 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이 기회를 알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꿈을 찾고 도전하면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올 회계연도는 SP로 마감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현미입니다.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는 KT에서 근무를 했었고 육아휴직 끝날 무렵에 엄마가 하고 있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서 지금은 행복하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제든 어디든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올 회계연도 6월 1일부 플래티늄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 플래티늄!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여정희입니다. 저는 대구 시립무용단에서 수석무용수로 근무하면서
무용학원을 운영했는데 나이가 들면 계속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가 항상 불안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 고민하던 중에 신우부부로부터 아메 사업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불안감보다는 희망적인 삶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파트너 리더님들의 성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리더가 되어 있음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올해 저의 목표는 함께하고 계시는 파트너 리더님들의 성장 그리고 고 시드니입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미에서 사업하고 있는 플래티늄 박주연입니다. 23살 일찍 결혼을 해서 주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만 살다가 스폰서님 덕분에 아메이 비전을 보았고 제 안에 많은 욕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메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맑은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과 늘 성실한 신랑과 함께 멋진 나라 호주에 다시 가서 영어 공부도 다시 하고 구석구석 여행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번 회계년도 파운더스 플래티늄 시드니 꼭 성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다이몬드 안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시대에 코로나라는 단어를 빼고 대화가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신지 먼저 건강과 안전을 기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은 늘 용서를 하고요. 사람은 가끔 용서를 하고 자연은 용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그런 결과로 지금 자연의 보복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산행을 했습니다. 백두산, 여러분 잘 아시죠? 북한에 있는 데가 아니고요. 김해에 백두산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왔는데 저는 산에 갈 때 항상 습관적으로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물도 있지만 쓰레기 봉투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쓰레기를 줍는 게 저한테는 일상이 되었는데 같이 동행했던 네 분은 쓰레기 줍는 걸 반감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분들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산에 갈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쓰레기를 보면 마치 제 등에 딱지, 다시 말하면 종양 같은 게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고름이 빠지거나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마치 종양 아니면 딱지를 떼주는 기분으로 그런 행위를 합니다. 제가 잠깐 스피치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에 말이 좀 흘리거나 발음이 분명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올라오기 전에 좀 긴장될 것 같아서 호흡을 좀 가다듬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잘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 경험들, 그걸 솔직하고 진솔하게 담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합니다. 잠깐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게 시대의 변화 부분이고요. 이 변화의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경 시대가 이렇게 길게 왔었죠. 그리고 산업화 시대가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했다가 지금은
정보직 사회로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경 사회죠. 사회였고요. 3,000년에 걸쳐서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산업화 시대는 약 300년에 걸쳐서 산업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지금은 정보 지식 사회라 그러죠. 이 시대는 약 30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짧은 30년이 앞에 있던 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아시죠? 농경사회 다시 보시면 이때는 땅이라는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산업화 시대는 공장이었죠. 정보지식은 정보와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눈에 보이는 땅이고요. 유형의 공장입니다. 근데 정보와 지식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고요. 이때에 잘 보시면 사람이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기 뭐가 있었냐면 도구가 있었죠. 그죠? 근데 사람의 노동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람의 노동이 많이 필요했었죠. 근데 산업화 시대에 오면서 사람은 노동이 많이 줄게 되고요. 기계에 의존을 합니다. 그렇죠? 기계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과 기계가 거의 비슷한 분량의 노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보지식 사회가 오면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로 대체가 시작했죠. 대체되고 사람의 노동력보다는 컴퓨터 노동력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 다음 사회는 어떨까요? 과연 컴퓨터를 넘어서는 뭔가 나올 텐데, 여러분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로봇, 맞죠? 그죠? 로봇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로봇 시대가 훨씬 앞당겨졌습니다. 식당에서 로봇으로 이 손님들을 서비스를 하고요. 커피숍에서도 손님들 서비스하는 게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도 보니까 로봇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대에 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IoT 잘 아시죠?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 사람하고의 소통이 아니라 사물 간에, 예를 들면 냉장고와 컴퓨터, 그 다음에 저희 휴대폰과 집에 있는 전자기기, 이렇게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AI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바둑은 이미 인공지능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죠? 컴퓨터,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빅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AI 시대가 다가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이때는 사람이 중요했죠. 그죠? 이때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거의 컴퓨터를 그냥 다루는 오퍼레이터 수준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로봇 시대, 그 다음에 AI 시대가 오게 되면 사람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쪽에 환경을 말씀드렸는데, 환경이라는 것은요,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을 지키려면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정신들은 제가 아메에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 쓰레기 줍는 것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게 되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됐는데, 이런 좋은 습관들이 생긴 것도 사실은 아메라는 사업을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농경 시대에는요, 가족은 대가족이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이 산업화 시대로 오면서 대가족에서 핵가족화가 됐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옛날에 배웠던 거? 그죠? 가정이 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족, 할머니도 계셨고, 손자도 있었고, 이렇게 있던 가족들이 나누어져서 이제 부부와 자식 2명 정도가 되는 딱 핵가족이 됐고요. 지금 시대에는 거의 개인화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혼밥, 혼술, 이제 혼족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대가족 시대, 사람은 사람끼리 어울려서 인정머리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오면서 그런 문화보다는 개인화가 되고, 또 개인은 사람하고 어울리기보다는 기계랑 어울리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시대로 가면서 편리해졌는데, 편리를 얻는 대신에, 편리가 들어오는 대신에 잃어버린 것은 인정머리입니다. 인정머리가 나갔습니다. 편리가
들어왔는데 건강이 사라졌습니다. 건강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걷기를 싫어하고요.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먹거리도 쉽게 먹으려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훼손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편리가 들어왔습니다만 공동체 문화는 또 파괴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발달하는 기계 문명, 시대의 발달상은 저희의 편리를 가져왔지만 인간으로 볼 때는 참 외롭고 쓸쓸한 또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로봇 시대, IoT 시대, 그 다음에 AI 시대는 막을 수 없는 대세이긴 합니다. 이때가 되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자긍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좀 잃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실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노동력, 사람의 노동력으로 뭔가를 해보면서 갖게 되는 인정, 존중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농담을 합니다. 야, 나 정말로 그냥 인공지능, 컴퓨터나 기계로 태어날 걸 이러지 않을까. 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로봇이 사람한테 훨씬 더 사랑받고 쓸모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암의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제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저는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여행을 다닐 때더라고요. 여행을 계획만 해도 설레이고 흥분되고 막 며칠 밤을 못 자는 이런 시간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가수도 그랬습니다. 뭐 새로운 환경, 그다음에 새로운 문화 이런 걸 만나면서 막 어떨 때는 떨리고 긴장되고 또 어떨 때는 막 그게 진짜 그 뭐라 그럽니까? 인간이 대자연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에서 갖게 되는 내가 얼마나 왜소한 작은 존재인가. 그 자연의 경이로움 이런 것들 그런 걸 만나보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행복하려면 행복의 요소,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복하려면 저는 첫 번째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죠?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중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상당히 저한테는 행복의 또 요소가 되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는 일입니다. 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 강요된 일, 간섭받는 일, 지시받는 일 이런 일 말고요.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가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뭐 인정받아서 존재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런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이 단어는 솔직히 제가 잘 다뤘던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유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만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웠다면 좋겠다. 시간적으로 자유로우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근데 행복하려면 이 네 가지를 써드렸는데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돈, 재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까미입니까? 알베르토 까미가 있죠. 그분이 그랬답니다. 돈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사인 척하는 뭐라 그러죠? 단어를 까먹었는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나요? 근데 신사인 척하는 그런 신사라고 가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돈을 싫어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금기시했습니다. 저희 집안 문화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는요, 암의 사업하기 직전에 암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면요. 첫 번째, 암에는 피라미드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래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두 번째, 점조직이다.
보이지 않는다. 숨어서 일한다. 왜?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생각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일확천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확천금. 한 번 엉크 잡는데 한 번 딱 뭔가 하는데 천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윤리적, 비도덕적 이런 생각으로 바라봤는데 사실은 지금은요 일확천금 좋아합니다. 한 번 딱 잡았는데 일확천금이 들어왔다. 그만큼 능률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위에 잘 보기 어렵습니다만 성공하신 분들 보세요.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몇 천만 원, 몇 억, 몇 천억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만약에 해야 한다면 한 번 작게 일을 하고 적게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버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돈을 갖다가 마지막에 써드렸는데 오늘 다뤄야 할 단어가 사실은 테마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다섯 개 중에서 모든 걸 바치는 게 모든 걸 이렇게 바쳐주는 게 돈이지 않을까. 돈이 없으면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관계를 진짜로 내가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일을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됩니다. 돈이 없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육체적인 구속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구속까지도 내가 감내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는 이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돈을 벌려고 딱 보니까요. 돈을 벌려고 보니까 건강, 저기 나오는 건강을 잃는 경우 참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을 못 챙기는 것도 참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일을 제대로 성공시킨 경우도 보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면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돈을 벌려고 돈만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서 일을 제대로 완수했거나 성공을 해낸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논리를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메 사업은 돈을 벌러 갔는데 건강도 좋아졌고요. 이야기는 참 깁니다. 제가 눈, 그다음에 이빨, 그다음에 몸이 전체가 좀 저질 체력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올해 57세거든요. 57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 나이보다는 훨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유 이런 부분들을 돈을 벌러 갔던 그 일, 아메라는 일 속에서 이 비즈니스 속에서 어쩌면 훨씬 더 좋은 행태로 발전시키지 않았는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아메 사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메 일이죠. 돈을 버는 일이죠. 그죠?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일을 잠깐 보시면 일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는 영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들어가서 속성을 딱 보면 어떤 겁니까? 그 속성은 판매를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후원해야 됩니다. 사람을 잘 꼬드기는 느낌이 들죠. 근데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요. 영업, 판매를 잘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적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잘 모시고 오는 이 자리에 어떻게 말씀을 잘해서 미사여구를 써서 이렇게 모셔오는가 그런 걸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뭘 배웠는가? 좀 특이하게도요. 이 말씀이 잘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당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것부터 느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에 왜 왔어요? 이래 묻습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당신 꿈이 뭡니까? 이래 묻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안장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장식이고요. 저는 제가 제 이름 앞에 제 스스로 호를 만들었습니다. 닉네임인데요. 백지입니다. 백지. 백지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하얀 종이죠. 하얀 종이. 요새 리셋 말 많이 나오대요. 글로벌 리셋. 그죠? 전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리셋이 일어납니다. 느리게 됐고 코로나 때문에 멈추게 됐죠. 그죠? 마치 정지된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저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지는요,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새롭게. 매일매일. 그죠?
근데 이 벽지라는 의미는 원래는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제가 찾아낸 겁니다. 나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면서 당신이 소중하다. 왜 태어났지? 이런 질문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그러면 이 아름다운 별 지구에 왜 왔지? 이래 물었습니다. 그 돌아보니까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일만 하라고 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돈만 벌다가 죽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아름다운 별 지구에 100년 동안에 여행을 하라고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이 여행을 정말 더 많이 다양하게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돈을 벌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100년 지구 여행 이게 제 닉네임의 준말입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 사업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교감하고 그들과 소통할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 그거였습니다. 정말 당신이 태어난 이유, 목적은 뭡니까?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은 귀한 인생을,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절반의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1번이 소중한 거죠. 소중한 인생입니다. 인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왜 아메해요? 이래 물으면 저는 파고 들어가면 제 인생이 소중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아메이 비즈니스에 시간을 쓰는 것이 나를 훨씬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서 만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무엇이든 시작해보는 거고, 시도해보는 거라고, 도전해보는 거라고, 이런 거죠. 나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정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생명체인지를 느껴보는 거죠. 그것만 느낄 수 있어도 인생은 저는 성공한 거라 믿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다른 거 정말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주고 싶어도 안 줘도 좋은데 우리 아이가 나는 정말로 뭐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다른 걸 주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부, 학벌, 많은 친구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만 자각할 수 있어도 정말 큰 성공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느낌을 암에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선물로 받았는지 이 지구에 초대된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전 여러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감하고 싶고 진짜 공유할 수 있다면 정말 오늘 이 영상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을 했으니까 보상이 나오겠죠. 보상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유통입니다. 유통인데요. 이 유통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 일단 마지막에 제가 암의 유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앞에 칸 보시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공장, 회사죠. 회사나 공장, 제조 여기서 원래 원가를 200원 정도 들여서 물건을 만들면 보통 1,000원에 소비자가 샀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죠. 요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200원짜리 물건을 소비자가 700원에 샀습니다. 좀 줄었죠. 그죠? 그리고 아메이라는 회사는 제품을 400원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00원에 주는데 700원에 받는 사람들은 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장 소비자가는 여기처럼 1,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회원이 되기만 하면 30%의 DC를 받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유통을 선택하겠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자, 여기는요, 광고가 들어갔죠? 여기도 광고가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복잡한 유통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걸 세 개를 딱 묶어서 하나로 만든 게 대형 할인 매장입니다. 이렇게 거쳐오니까 700원으로 비용이 줄었죠. 이렇게 올 때는 싸게 온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옮겨갔고요. 일종의 소비 트렌드 같은 거겠죠.
여기 보시면 하나 더 있죠. 홈쇼핑. 이제 대형 할인 매장이 없고요. 공장에서 이제 홈쇼핑을 거쳐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옮겨갈 때는 좀 편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아메이 유통은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유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원에 만들어졌던 제품이 700원에 갈 때 300원이 남죠. 그죠?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에 가보시면 여기서는 800원이 남았죠. 이게 광고와 유통 과정에 들어갔고요. 여기서는 500원이 남았죠. 광고와 유통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자본가들에게 돈이 돌아간 겁니다. 근데 맨 아래 보시면 이 300원은 광고업자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유통업자에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 갑니까? 이게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시대의 변화에 잠깐 돌아가 보시면 내가 노동력을 쓸 데가 없었죠.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이나 뭐 긍지나 아니면 존엄성 이런 것들이 상실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300원을 돌려주는 가정에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 어차피 들어갔던 비용을 여기에 돌려주는 거죠. 소비자한테. 그죠? 누군가 가져갔었는데 그걸 내가 가져옵니다. 그것도 제품을 사 쓰면서 발생되는 포인트.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제품을 사 쓰면서 생기는 포인트는 물론이고, 내가 누군가의 광고에서 이분이 사 쓰게 되면 이분의 포인트도 합산을 해주고요. 이게 아래로 옆으로 계속 가든 이런 식으로 가든 상관없이 그 회원이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에 대한 매출은 전부 나의 매출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의 크기는 개연성을 갖게 됩니다. 확장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이게 사업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일단 조금만 더 이 유통에 대한 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00원의 원가를 드리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메이죠. 그 다음에 700원에 사 쓰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원들은 내가 이렇게 정말 쓰고 좋으면 광고를 하겠죠. 그죠? 광고를 할 겁니다. 한번 써봐 이렇게 하겠죠. 그죠? 할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것들을 전부 다 모아주기 때문에 매출이 커집니다. 아메이 매출이 1조가 넘죠. 1조만 잡아도 이 300원. 사실은 비율로 치면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3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500억이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굉장한 크기죠. 굉장합니다. 만약에 3,500명이 가져가면 1억씩 가져갈 수 있는 돈이죠. 그 연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소비자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이 되면 되는데, 좋다 그러면 니들이 400원을 들였다고 하는데 정말로 제품이 좋냐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당신들이 써보고 좋지 않으면 90일을 써봐라. 써보고 좋지 않으면 100% 단어가 멋집니다. 만족에 대한 보증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기업도 이런 마케팅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품질을 따라올 수 없죠. 품질.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아메이도 그러하죠. 그래 뭐가 문제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메이라는 회사는 그걸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정수기라든지 청정기라든지 요리 기구라든지 그 기능에 비해서 세계의 탑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 또한 전 세계의 탑 5에 들어가는 브랜드입니다. 조금 정리해드리면 상위 1, 2, 3, 4, 5등 중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아메이를 뺀 나머지 화장품 회사들은 광고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이와 비슷한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아메이는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팔리는 단위, 개수로 본다면 사실은 세계의 첫 번째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건강에 관련된 뉴트리라이트 죄송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독보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간다. 못 들어보셨죠? 철학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이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 먹고 마시고 바르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식물에서 나옵니다. 그죠? 화학적인 첨가물을 뺀 식물에서 나오는데 그 식물을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식물이 좋아야 제품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식물이 좋으려면 그 식물을 갖다가 재배하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요. 그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씨앗이 좋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씨앗부터 보존을 하고요. 환경을 제대로 보존하고 지켜나갑니다. 어렵나요? 환경이 뭐냐면요. 태양, 물, 땅, 공해 이런 것들이죠. 근데 땅은 지력을 지키기 위해서 퇴비를 씁니다. 사람의 이 배설물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뭘 먹은지 모르기 때문에 양이 먹고 이 잡초나 이런 것들을 먹고 배설한 그런 것들을 쓰고요. 그다음에 태양은 일조량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사막지대에 많이 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가 없는 도시로부터 벗어난 곳에다가 농장을 만들고요. 물은 사막이니까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거기다가 비료를 쓰지 않습니다. 지력 개선을 위해서 비료를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해충을 잡기 위해서 농약을 안 쓰는데 그럼 뭘 하는데 천적을 활용합니다. 천적.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 이런 거요. 그다음에 올빼미 이런 거. 그다음에 향으로서 해충을 갖다가 제거하는 뭐 금자나 이런 것들을 고랑에다 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해충을 박멸하는 잡아먹는 천적을 기르다 보니까 해충이 혹시 사라지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을까 해서 해충 피난소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창립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믿을 만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들은 이것만 하더라도 90일 동안 써보고 안 좋으면 100% 만족 보장해 준다는데 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첫 번째 이거 하나, 두 번째 내가 사업을 키우는데 이렇게 광고를 하면 광고해서 썼던 사람들 전부가 다 이렇게 제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출은 나의 것으로 인정되는 거.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큰 사업으로 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여러분들 공동구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옛날 이야기죠. 그죠? 지금도 물론 많이 합니다만, 이제는요, 구독경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구독경제? 아메에서도 구독경제 합니다. 옛날에 구독이라면 신문 구독 이거였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먹는 뭐 아침에 우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생활 필수품도 한 달에 쓰는 양들이 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정해서 일정하게 쓰게 되면 스마트 주문, 스마트 오더가 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그렇게 해서 스마트 오더를 하게 되면 뭐 5개월째는 50% 할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1년차가 되면 12개월째 되면 무료로 줍니다. 그 한 달 동안. 그다음에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스마트 오더를 하게 되면 뭐 10만 단위로 계산했을 때 2개월부터 5개월까지는 10% 아니죠. 5천 원이니까 한 5% 정도를 갖다가 캐시로 돌려줍니다. 돌려주고요. 그다음에 6개월부터 해서 11개월까지는 10%를 돌려줍니다. 그럼 10만 원 정도라고 계산했을 때 10%는 만 원이죠, 매달. 굉장히 큰 겁니다. 그다음에 12개월부터 해서 24개월까지는 15%를 돌려주죠. 15%. 10만 원 정도라 생각했을 때 15,000원이 되는 겁니다. 20만 원이 되면 뭐 3만 원이 되는 거고 굉장한 돈이죠. 매달 그렇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오늘 소비자를 좀 지나서 회사를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는요 정말 독특합니다. 기업 이념은요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성공, 부자. 이 부자라는 단어는 좀 안 맞지만 이렇게 합니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래 돼 있죠. 위에 제가 유통의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사람들은 싸다고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편하다고 옮겨갔습니다. 아메인에서는 싸고 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더하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이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자영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거죠.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까? 부자가 꼭 돼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글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 자신합니다. 사람은 성공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될 수 있으면 빠르게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돼야 한다. 왜요? 물질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질이 좋기도 하죠. 근데 부자, 성공한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 지킬 수 있고요. 관계 좋게 할 수 있고요. 일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고요. 자유 내가 쟁취해낼 수 있습니다. 맞죠? 돈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이거나 부자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이 이미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요. 정말 제가 뭐 이 회사 제조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유통합니다. 다 하죠. 환경기업입니다. 다 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하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께 어필해두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전 세계에 진출했습니다. 전 세계에. 100개 국가와 지역에 나갔는데 재미있는 거는 어느 한 나라에서도 철수한 나라가 없습니다. 철수.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철수.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유수한 대기업들, 세계적인 엄청난 기업들도 철수한 회사가 많습니다. 까르푸 대표적이죠. 월마트 대표적이죠. 그죠? 철수를 했습니다. 왜? 이익이 안 나니까. 그럼 아메이는 이 100개 지역 국가에 나가서 다 성공했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적자를 보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9년 동안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왜? 이 회사의 철학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을 내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슬로건,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정말 힘없고 빽없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하고 싶다고 마음먹으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내 보겠다고 고집 피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이 있는 생각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창업이 되고 69년도입니까? 그때 에어로졸 공장에서 폭발을 합니다. 이제 불이 났죠. 불이 나서 공장이 전소가 될 상황, 그 다음에 사업이 송두리째 날아갈 상황, 이런 상황에 심야에 직원들이 포크레인을 몰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재 속으로 뛰어들어서 제품들을, 그 다음에 서류들을 막 챙겨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공동 창업자였던 제이벤 앤들이 사람들을 막습니다. 들어가지 마시라고. 종이들은 버리라고. 사람을 먼저 구하라고 이럽니다. 이분들은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사람이 희생을 하고 왜 이러죠 갑자기 내가.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돈을 번다는 것은 버는 게 아니라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건 흑자가 아니라 적자라고 말을 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피해를 보고 환경이 훼손되는 그런 걸 감수하고 돈을 번다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 들어가서 캐나다에서 정부 차원에서 10년을 영업을 했는데 정부가 아메이 회사에다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엄청난 양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버리고 나오는 게 이익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을 쯤에 사업자, 그 다음에 아메이 직원들 중에서 리치 디보스 창립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려운 시기라는 거 압니다. 당신들께서, 창업자 당신들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행하십시오 했던 그 말씀을 두 분이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난 창업자가 바로 결정을 합니다. 세금을 내기로 하고 캐나다에서 영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가 그래 직접 제조로 해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유통도 한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 회사의 창업자 정신, 그들이 보여준 철학, 그다음에 어려운 위기 상황, 공경, 곤란을 지나올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했고, 그것이 제가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명 중에 하나를 좀 보충해 드리면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경. 이 회사는요, LCA라는 제도를 씁니다. LCA가 뭐냐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전생에 대한 환경 영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에 문제가 있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익성이 크고 돈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만들 의도를 갖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유엔이 주는 UN 환경 프로그램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을 8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기업들이 제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메에 대해서 언론들이 많이 폄하했고 그다음에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그것들은 다른 경쟁사에서 이렇게 아메이를 공격하기 위한 워낙 크고 대단한 기업이니까 그리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합니다. 자, 제가 조금 감정이 좀 욱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괜찮은 회사가 선진화된 유통 방식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나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익을 나누는지를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식이 있습니다. 나. 여러분들이죠. 제가 원래는 다른 마트를 다녔습니다. 마트를 가서 생필품을 사 쓴 겁니다. 근데 저한테 정보를 준 분이 계세요. 이 스폰서라 그래요. 제 직장 동료였고 한 해 학교 후배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정보를 줬는데 이 마트보다는 앞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런 개념의 제품이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해서 저한테 소개한 데가 아메이라는 데였습니다. 아메이 마켓입니다. 아니 마트죠. 그리고 그분은 이미 여기서 쓰고 있다고 하셨고요. 저보고도 가보고라 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도 만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한테 동생 당신도 한번 써봐. 그리고 후배 당신께서도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분들도 제품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족했고요. 그리고 20만 원 정도씩 제품을 썼다고 가정해봤고요. 자, 여러분 수익을 나누는 겁니다. 전체가 만든 것에 대해서 나눌 때는 어떤 원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이 생각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정하면 좋겠다. 그죠? 공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공정이라는 속에 노력이 있다면 노력의 양대로 그 비례해서 주면 좋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피해자가 되거나 누군가가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착지 같은 구조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러는 게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면 제가 모아준다 그랬죠. 그러면 S가 제일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폰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S는 80만 매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명이 20만 원씩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보너스 요율표에 의하면 6%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80만 원에 대해서 이건 48,000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S가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왜? 4명이 만든 매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4명이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S의 몫이 만들어집니까? 안 이후에 있는 이 매출에 대해서 보너스를 결정한 다음 빼주고 남으면 스폰서 S의 몫입니다. 그러면 안 이후에 매출은 60만 곱하기 6%는 36,000원이죠. 이걸 빼놓으면 됩니다. 빼준 값이 12,000원, 스폰서는 그 달에 보너스가 1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니라는 사람은요, 당연히 후배, 동생 빼야겠죠. 20만 원에 대해서 각기 3%를 돌려줍니다. 요율표에 의해서. 여기도 3%입니다. 그러면 6,000원 가져가게 됩니다. 안장식은 60만에 대해서 36,000원이 나왔고 6,000원 두 개를 빼면 12,000원을 빼는 꼴인데 남는 금액이 24,000원이 됩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전 이분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정한가? 이건 냅두고요. 노력에 대한 게 맞는가? 맞죠. 왜냐하면 S라는 사람은 노력을 한 번 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란 사람은 동생에게 한 번, 후배에게 한 번, 두 번을 한 셈이죠. 그죠? 그래서 노력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수입도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착취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원래 가던 마트에 갔더라면 0.1% 200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스폰서도 200원을 받았겠죠. 동생도 200원을 받았겠죠. 후배도 200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쓰지 않던 걸 스폰서에 강요해서 억지로 쓴 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나에게 유용하다고 판단되어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6,000원, 24,000원, 12,000원 수입이 커진 거죠. 누구도 피해보지 않았고 공정한 행태의 배분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수익 구조의 행태입니다. 자, 나라는 사람이 좀 더 확장해 볼게 이렇게요. 크게. 그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친구 중에서도 직장 뭐 동료도 있고 학교 때 친구도 있고 학교도 뭐 초, 중, 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많을 겁니다. 가족 중에서도 뭐 이종사촌, 고종사촌, 친동생 아니면 부모님 뭐 형 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행태로 내가 알려보면 그들도 이런 소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출이 커지면서 이제 뭐랍니까? 회사로 치면 뭐 직급이고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메이라는 회사에서는 보석 표현을 붙입니다. 보석이라는 명칭 그것은 전 세계에 공통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브론즈 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버이라 그러죠. 실버 프로듀서라는 S 실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래티늄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가 커지면 물론 수입도 커지겠지만 말이 빠르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건요. 내가 PT 정도가 되면 수입이 한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 되는데 이런 수입이 가능하도록 다른 사람도 돕는 거예요. 이 돕는다는 말에 대한 이해가 좀 되면 좋겠는데 누군가를 도와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도와서 그가 또 수입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과정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건 좀 나중에 이야기하기라고요. 이렇게 되도록 도와줘서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수입이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런 레벨에 대한 거, 이런 구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께 이 일을 소개해 주신 분께 좀 더 상세하게 들으시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약간의 좀 더 깊은 가치라든지 좀 교훈 같은 걸 공유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일을 어렵다 그래요. 어렵죠? 정말 어려운 게 있을까요? 제가 앞에 휴지를 줍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예, 왜 어렵습니까? 익숙지 않은 거 아닐까요? 익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늘 해왔던 거라면 일상이었더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익숙하려고 그러면요. 반복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익숙치 않으니까. 어떤 일도 처음 시작하면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그 일을 해야 될 이유, 그 일을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될 뭔가 가치를 느꼈거나 이유가 있으면 그 일은 내가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하면 능숙해지는 거죠. 자, 육체적으로 능숙한 사람들은 육체노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체노동에 대한 능숙을 원하십니까? 기계를 다루는 정신노동, 그것도 반복을 하면 익숙해지고 능숙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까? 육체를 능숙하게 되면 고질병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기계를 다루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질환들이 생깁니다. 암의 사업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 육체를 다루는 일일까요? 아니면 정신을 다루는 일일까요? 저는 이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암의 사업은 감정에 대한 노동입니다. 감정노동입니다. 감정이 뭔데? 비가 오면 좀 찌부둥해서 쉬고 싶고요.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더니만 하기 싫고요. 날이 너무 좋아서 그냥 여행 가고 싶고요. 이래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감정을 통제해낼 수 있는 것,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게 감정노동이죠. 근데 그 감정을 잘 다스리기만 해도 사업이 됩니다. 나의 감정. 예, 감정노동입니다.
그리고 나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대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도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리더가 되겠죠. 아이들에게 감정 통제를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멘토가 될 겁니다. 제가 배웠던 아메 사업은 그런 멘토링이 아닐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은 아니고요. 소개된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정 마인드셋이 있고요.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데 대부분 지식 그러니까 내가 지식은 내가 지능은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정 마인드셋이고요. 내가 배워서 익히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빼고요. 그냥 내가 도전하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시도해보고 끊임없이 그 용기를 내는 사람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나 보이고 싶긴 한데 도전 앞에서는 멈칫거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메 사업에 이런 걸 보게 되면서요. 내가 성장 마인드셋으로 옮겨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생각들은 다시 내 주위 사람들 또 내 아이들하고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정말 크고 간절합니다. 자, 감정, 이 멘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는 단어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는 사라져야 할 단어입니다. 내가 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 그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라면 해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휴지를 줍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꾸는 것을 일상으로 가야 됩니다. 꿈의 크기가 영혼의 크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공하는 것도 일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잭웰치는 그랬죠. 성공처럼 쉬운 것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잭웰치라는 분입니다. 저도 그런 말 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서 뭘 시작했다면 항상 끝을 냈었고 성공처럼 쉬운 것도 없었다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내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가슴이 뛰고 인생이 정말 뜨거워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I never lose. I either win or run.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기거나 승리하거나 나는 배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멋진 슬로건들이 자리하길 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영감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강의에 정말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저한테 당신은 뭐 노트 보고 뭐 카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감으로 하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했고 저한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육성으로 녹음해서 들려준 사람입니다. 그걸 듣고 제가 오늘 조금은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제 아내에게 감사도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건강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